판매량은 지난해 8월 대비 마이너스 59%, 혼다 마이너스 81%, 닛산 마이너스 87%, 인피니티 마이너스 68% 폭락해 주었고요. 같은 기간 현대차의 소나타는 플러스 43%, 기아차의 K7은 플러스 110.6%라는 어메이징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맥주는 더 심각하죠. 관세청에 따르면 8월 일본 맥주 수입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으로 2018년 8월 대비 마이너스 94.8% 감소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머지 5.2%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일본을 찬양하는 그쪽 분들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5.2%는 줄이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결과이고 저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인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어느 국가 국민들이 지금처럼 이 놀라운 수준으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 외국의 경제 침략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국가들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유니클로도 한번 봐볼까요? 유니클로 올해만 벌써 8곳 폐점, 실적은 7월 넷째 주에 마이너스 70%, 8월에는 마이너스 8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상황은 어떨까요? 8월 인천공항의 일본 여행객이 마이너스 20% 감소하였는데 해외여행의 경우 수개월 전부터 호텔과 비행기표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불매운동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국에서만 이미 연간 수조 원대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유니클로의 전세계 매출액이 21조 원이 넘는다, 토요타 1년 매출액이 300조 원이 넘는다면서 한국에서 1, 2조 원 손해봐도 전혀 타격이 없다, 마치 일본의 극우 세력을 대변해주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한국 분들이 아직도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일본에 충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추후에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현재 놀라운 속도로 전세계에 퍼지고 있는 일본의 불매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41세 양재현 씨가 빅W라는 백화점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전범기가 그려진 티셔츠가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바로 고객센터로 달려가서 이건 독일의 나치 전범기와 같은 것 이라면서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고,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현지 유명 언론사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까지 해당 이슈를 알리자 호주 백화점 빅W에서 이러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너무 통쾌해서 제가 풀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 제이, 시간 내서 연락해줘서 고마워. 이 티셔츠의 이미지는 전세계 도시들을 상징하는 티셔츠 중에서 하나일 뿐이지 고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어. 그러나 우리는 이 티셔츠가 일부 고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을 이해하고 그 결과 우리는 호주에 있는 모든 매장들에서 이 티셔츠를 없앨 거야. 우리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 이미지가 어떠한 디자인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명심할게. 고마워, 빅W가.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용기 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져준 호주의 양재현님에게 힘찬 박수를 한 번씩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요? 호주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빅W는 182개의 백화점을 가진 초대형 유통업체입니다. 호주는 콜스와 루얼스 둘이서 이 호주 슈퍼마켓 전체의 80% 정도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럴스의 핵심 자회사가 바로 빅W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정도가 되겠네요. 또 얼마 전 소니가 너무 강력한 상대를 잘못 건드렸죠. 바로 마블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 이상 마블 시리즈에서 스파이더맨을 볼 수 없게 되자 전세계 마블 팬들이 격분한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향후 출시될 소니의 스파이더맨 영화 보이콧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니의 핵심 매출원 중 하나인 플레이스테이션까지 보이콧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주 전 업로드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 시민들 뿐만이 아니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도 일본 회사들과 거래를 끊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이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았던 불화수소를 국산화를 본격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DFD사로부터 불산 테스트도 완료한 상황이죠. 전세계 스마트폰 1위, 메모리 반도체 1위, 1년에 240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는 삼성전자에게 일본은 완전히 신용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휩쓸고 있는 국내 바이오 1위 기업 셀트리온은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정한 물품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산 수입 원부자재들을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일본 대신 미국과 유럽 등에서 수입을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재팬 패싱을 하고 있는 이들은 한국 기업들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던 세계 스마트폰 3위죠. 중국의 샤오미는 삼성의 6400만 화소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 센서 기술은 매우 대단하다며 소니에서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습니다. 현재 소니가 판매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는 4800만 화소인데요. 삼성은 6400만 화소에 이어서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까지 공개하였습니다. 소니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죠. 미국에서도 재팬 패싱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에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독점으로 공급해왔었죠. 하지만 이번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 3에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 올인한 회사죠. 지난해 전기차는 총 126만 대가 팔렸는데요. 그중 77만 대가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전기차 판매 브랜드 1위가 테슬라로 25만 대, 중국의 북경 자동차 그룹이 17만 대로 2위. 테슬라가 중국에 올인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테슬라가 올인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인 모델 3에 LG화학이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중소기업들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지금부터 5시간 27분 동안 이런 식으로 일본 제품들을 쓰지 않으려는 전세계 기업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바쁘시게 자신의 소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것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본은 이번에 한국에 부당한 제재들을 가하고 망언을 퍼부으면서 승리하고 있다는 이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채널의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 나라의 심장과 같은 산업을 초토화시키려고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일본 기업과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일본의 국가 리스크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전 세계 주요 펀드들이 향후 점진적으로 일본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줄여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 가치가 100조 원에 육박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투자회사죠. 소프트뱅크가 일본 전망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일본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였는지는 이전 영상들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핵심 펀드가 바로 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높은 기업들에게 막대한 규모를 투자하고 있죠. 이 펀드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지분 45%로 가장 많고 소프트뱅크가 28%, 그리고 애플, 퀄컴 등도 함께 참여한 1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펀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보시면요. 우버, 엔비디아, 위워크, 바이트댄스, 디디추싱 등 대부분 미국과 중국 기업들입니다. 한국의 쿠팡에도 2조 원을 넘게 투자하였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전 세계 총 75개의 유니콘 기업들에 투자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일본 기업은 단 하나도,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단 하나의 일본 기업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 없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 아무리 사우디 국부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소프트뱅크가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하였고 나머지는 투자자일 뿐 소프트뱅크가 GP, 즉 펀드를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얼마나 투자할 회사가 없었으면 일본 투자회사가 일본 기업을 자신의 펀드 리스트에 단 하나도 넣지 않았겠습니까?